12.3 비상계엄은 국민을 억압하는 군사 행정 독재가 아니라 자유와 주권을 지키고 헌정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입니다.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 외부 주권 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과 정부 사이를 이간질하며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고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켜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독립과 국가 계속성, 헌법 수호에 막중한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를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주십사 호소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 경비와 질서 확보를 위해 투입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비무장 상태로 국회 담벼락 아래 앉아 있었고 일부는 빈총만 들고 국회 마당에 수천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습니다. 누구도 국민을 억압하거나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위한 의사 일정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했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핵심적인 안보 예산에 대한 거대 야당의 폭거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감시 정찰 자산과 미사일 방어 요격 시스템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치안 예산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부분은 마약 수사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치안에 대해서는.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인건비 삭감과 특활비 폐지입니다. 검찰 수사권과 수사활동비 폐지와 아울러서 부패와 금융 사기 사건을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에 몽땅 넘기고 반대 세력과 정적을 탄압하기 위해서는 초대형 특검을 만들어서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붓고 토끼머리식 수사와 소설로서 여론선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당시에 공직자 줄탄핵은 22건이 발의돼서 일부는 사퇴하고 일부는 소추돼서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그때까지는 22년부터 꾹 참아왔습니다. 참아왔고 국회에 가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더라도 참고 가서 예산안 설명도 하고 대국회 연설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분기별로 하는 식의 대국민 담화? 대국민 담화 그 후에도 많이 했습니다. 계엄 선포한 이후에도. 네. 자유민주주의와 공화제가 바탕이 된 헌법 질서가 붕괴되고 외교, 안보, 경제, 미래투자, 공직기강, 법집행, 수사, 사법 이런 모든 국가 기능의 정상적 수행이 현저히 위태로워진 이런 상황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선포된 비전시 계엄 중 가장 위중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계엄령이 나라의 심각한 상황을 깨우치게 해준 계몽령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대통령의 헌법상 결단이었다는 공감도 아직 많이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갖는 헌법적 함의와 대통령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정 붕괴와 국정 마비를 막으려 했던 엄중한 책임감에 대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살리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 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